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예, 조금 전 보면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에 그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보니까 그 기자 회견을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왜 이제 기자들이 보면 하도 좀 전 세계가 어떤 완전 팥죽 걸듯이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 또 나는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 나는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비교적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죠. 트럼프는 기자에게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마도 듣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니까 더 미국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탠스도 크게 변한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CNN의 21일자 보도에 대해서 CNN이 보도가 부정확하다. 네네. 오래된 정보, 오래된 네. 문서, 네.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토대로 해서 네.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정보 세계의 철칙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말할 수는 없다. 됐는데 큰 변화고 우리 정세현 네. 문정인의 짜잔 스토리와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죠. 짜잔 하고 이제 건강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손을 들고 네. 나타날 거라는데 우리가 어제 지적했듯이 김여정이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최룡해도 그렇고. 또 그 짜잔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짜장면? 짜장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 보면 한국 정보 관계자란 말을 빌어서 네. 뭐 보면은 뭐 첩보위성 정보위성으로 봤더니 뭐 저 김정은이가 말을 타고 있더라. 또 승마하고 있더라. 또 심지어는 제트스키를 타고 있더라. 아니 4월달에 바닷물에 제트스키 타다 어떻게 되려고 원자 그런 보면 참 어떻게 정보 당국자라는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을 마구 내뱉고 있어요. 그래 저희도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또 우리 군이 이제 확인해 준 것이죠. 네네. 우리 군 정찰기 한 대, 네. 그리고 미군 정찰기 5대가 어제 27일입니다. 어제 동시에 6대가 떠가지고 일시에 떠가지고 네. 북한을 이제 이잡듯이 샅샅이 이제 뒤졌다 감청한다는데 네. 어제 간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신호 정보죠. 무선이 날아다닌다든지 뭐 정보 통신하는 게 102개월 정찰기 한 대가 떴고. 네. 미군 정찰기 RC 네. 12 123. 3대 네네. 3대가 떴고 그다음에 EAC 조인트 스타즈 한 대, 네. 205C 크레이지 호크 한 대 등 했는데 이게 대부분 뭐 다 이제 영상도 찍고 통신 정보 수집하고 그리고 영상 레이더로 이제 북한 해안포 장사정 포진지 전차부대 군에 만약에 유고 상태라면은 뭐 죽었다든지 한다면은 뭐 우리가처럼 뭐 계엄이라든지 경비 계엄이라든지 뭐 이렇게 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샅샅이 뒤졌다는데 미국 최근에 한번 나왔던 영화가 있죠. 그 오사마 빈 라덴 잡는 다크 제로 서티라고 CIA가 이제 파키스탄 지역에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는 그 큰 가옥이죠. 2층짜리 큰 가옥을 샅샅이 뒤지는 거 아닙니까? 샅샅이 뒤지는데 이거를 오사마 빈 라덴이냐 그 이제 확정을 못 해가지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CIA가 100% 근데 대통령은 아니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 있다는 증거를 내놔라. 근데 뭐 인공위성으로 찍고 정찰기 띄우고 해도 사실은 그거를 그래서 결국 파키스탄 보건소 직원을 뭐 해서 뭐 방역을 한다든지 뭐 청소차를 보낸다든지 하고 하지만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하긴 아프가니스탄 바그란 공군기지에서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스텔스 헬기 2대 타고 가서 치는 그날까지도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 있다라는 100%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99%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원산역에 그 전용 열차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찰 자산으로. 아니 길이가 250m나 된다는데 그 열차가.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태영호 씨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만 전술이다.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 가급적 보면 자기 지도자의 동선을 감추려는 것이 북한의 속성인데 일부러 버젓이 보면 원산역 그것도 저 첩보위성이 지나가는 거기다가 일부러 왜 설치해놨겠느냐. 그 첩보위성도 전에 저희 군에 뭐 80년대 말에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는
그 정지 위성이 아니고 궤도 위성이니까 그렇죠. 돌고 할 때는 그래서 북한군이 네. 그 궤도 위성이 그 북한 상공 지나갈 때 뭐 몇 분 있죠. 네. 뭐 그렇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활동도 중지하던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지 위성들이 또 있으니까 네. 뭐 숨을 곳은 없다. 네. 지금 원산에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100% 확신하기는 기계 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도 이게 뭐 김정은인지 뭐 어디 가는 거 제트스키를 타는 걸 무슨 그 간첩이 들어와서 스파이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엄청난 21세기 과학기술을 총동원한 첩보 자산으로도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제 또 소식이 뭐 들어오고 있죠. 네. 아니 저 보면은 우리나라 어제 청와대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식 전해졌어요? 어제가 4.27 2주년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평화경제하자고? 예. 평화경제. 근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이 결국 김정은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130kg, 140kg 된 게 왜 그랬느냐? 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이니셔티브, 평화 프로세스, 평창 올림픽에 여정이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만약에 여기서 유고 상태가 되고 이게 쓰러진다면은 네. 그 1등 공신은 문재인이냐 문재인이냐 따져봐야 될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뭔가 이 비핵화 협상의 끝에 비핵화 협상 하노이 협상의 테이블 위에 뭐가 있다면은 그 한번 가보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손잡고서 2년 동안 줄기차게 댕기다가 결국 이제 하노이에서 끝장을 맞고 이제 쇠파이프로 맞고서 이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런 거예요. 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근데 어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을 갖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판문점으로 싱가포르로 그다음에 하노이로 한 2년 가까이 끌고 다닐 때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갑자기 한반도 주인론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으로 또 우리 한민족으로 봐서는 대단히 절호의 기회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코로나 방역 이 문제도 몇 억 달러를 들이더라도 이건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에다 우리 투자하고 그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하고 지금 어제 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 김현철 씨 가서 하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어떤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북 제재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안 풀리더라도 네. 우리 의지로 그 평화 경제 그 평화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 김정은과 손잡고 단숨에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축사를 하신 거죠. 제가 질문할게요. 네. 그때 보면 처음에 그 당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경위 마찰, 이제 과거사 문제를 갖고 또 일본에서는 수입 규제하고 하면서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손을 잡고 단숨에 일본을 갖다 따라잡자 평화경제론인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그 당시 기가 막히지 않았던가요? 그 지금 북한 체제를 운영하는 분들이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평화경제 얘기한 것도 그래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평화경제로 지금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8.15 경축사에서 얼마나 이게 따뜻한 말씀이세요. 아니 이거 지금 우리 한반도 우리 분단의 피해자인 남북이 손을 잡고 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릅쓰고라도 손을 잡고 평화 경제 하자고 그랬더니 북한 반응이 그때 뭐 끔찍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삶은 소대가리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북한에 이제 거기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돼서 할 노릇이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만날 것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이 진짜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아주 도발적인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문 대통령이 직접 겨냥해서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다.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다. 지금 참 다행히 있잖아요. 뭐 백호 임재가 뭐 잔잡아 고날 일이 없으니 그래서 그러는데 황진이요? 지금 삶은 소대가리 얘기할 정은이가 지금 없으니 참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이게 평화경제 한다는 것도 북한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인 거예요. 저 동해 북부선 어제 2조 8,500억 원 들어가지고 이제 단선한다 그러는데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쌀이 없고 뭐고 한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4억 달러, 5억 달러 지금 대북 송금해 줬는데 현찰 좀 갖다 줘야지 그래.
평화 경제하면서 강릉에서 제진까지 2조 8,500억 들어가지고 내년 말까지 지으면 북한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북한이 제일 2조 8,500억. 2조 8,500억이면 달러로 그러면 얼마예요? 20억 달러인가요? 그렇죠. 20억 달러네. 네. 20억 달러. 25억 달러쯤. 25억 달러 준다네. 네. 이야. 그러니까 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네. 남북이 남북이 이렇게 철로로 연결되고 예. 이게 개방 아닙니까? 개방이죠. 자기는 영토를 열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벌써 20여 년 전에 했던 철의 실크로드를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북한한테 그렇죠. 정일이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이거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북한은 이 제진에서 이 흥남 올라서 저기 청진 뭐 올라가고 하는 이 길이 뚫리면은 체제가 무너져서 못하겠다고 지금 벌벌 떨면서 안 했던 건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평화 프로세스로 하노이까지 끌고 와서 그냥 해서 지금 생사불명이 됐는데 어제는 또 평화 경제를 하자 그러니 북한 사람들이 벌벌 떨 문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이제 야, 근데 보면 김현철 씨는 동해 북부서는 한반도 뉴딜 사업이다. 아니, 뉴딜 산업이라는 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대공황을 극복한 건데 뉴딜은 한국 이 2조 8,500억 들어가지고 하는 공사가 북한에서 뭐 철로세를 도입 반입합니까? 북한 노동자를 반입을 합니까? 그냥 우리 토목 사업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한반도 뉴딜 산업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보면 수석 보좌관 수보회의에서 네. 보면은 한반도 주인론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 또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방문 이거 4대 협력사업 구상을 어제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영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보니까 북한이 쩔쩔매겠네. 남북 철도도 그렇고 비무장지대도 평화지대 만들자 그러면 자기는 돈 되는 거 없네. 돈 되는 거 없죠. 네. 북한은 지금 요걸 좀 보내달라고 네. 지금 저렇게 쌀도 좀 보내주고 네. 그 북한이 지난 평화 프로세스 네. 하노이에서 완전히 좌절한 거기에서 확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군사 무력적 제재에 대해서 아무런 옵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 경제하는데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싱가포르 하노이 끌려가면서 당신이 트럼프한테 뭐 말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북미 대화하라고 자꾸 그러냐 지금 신경질 나는데 그런데 또 평화 경제 얘기하니까 북한이 드디어 하노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제재 징계 옵션을 해제할 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 평화 경제 하는데 그럼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믿을까요 그거를? 근데 어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뭐냐니까 국제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의지로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이가 지금 뭐 병상에 누워서 그랬다. 아니 하노이 때 그렇게 좀 해주지. 그래서 이런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뚫어나갈 국제적 힘이 없어요. 즉 유엔의 대북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갖다가 풀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철저한 국내용이고 둘째 그것보다는 아까 이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을 혹시 약 올리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아예 더 열받아서 그냥 김정은이 지금 벌벌 열받아갖고 넘어가라고. 그리고 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한반도 질서 이건 네. 한반도 질서는 네. 미국과 소련이 만든 거고 네. 한국 전쟁 이후는 미국과 중국이 이끌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거를 정은이가 다 아는데 또 나와라 말이야. 이산가족 상봉하자. 평화경제하자 하고 하면 지금 정은이가 지금 자다가 아니지 쓰러져 코마 상태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겠다 지금. 삶은 소대가리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은이가 그거 할 지금 계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벌떡 일어나라고 그 이야기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정보 역량에서도 어제 6대의 비행기가 떴는데 정찰병이 한국 하나, 미국 5개잖아요. 정보 자산이 그렇게 불균형하게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짜잔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지.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네. 어제 정찰기만 1대5죠. 첩보 이송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 말할 것도 그러면 1대100이에요. 1대1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 심리의 저간에는 자신도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가운데 어쨌든
자기 딴에는 김정은한테 힘을 갖다 보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양입니다만은 아마 그걸 들은 김정은은 아마 더 이런 삶은 소대가리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할 계제가 안 돼가지고 기다려보죠. 짜잔 나타나서 삶은 소대가리 하는지. 김 회장이 해야겠죠. 네. 자, 감사합니다.